다시 봄 일부 멈춰버린 시간 속의 만남.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먼지를 춤추게 한다. 나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그 작은 무도회를 바라본다. 이른이 되도록 이렇게 시간을 보낸 것이 몇 번이나 될까.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벌써 마당을 쓸고 아침밥을 준비하고 그이의 출근길 차림새를 다듬어 주느라 분주했을 텐데. 그이가 떠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다. 45년을 함께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는 것. 그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빈자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작아질 줄 몰랐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차려입는다. 요즘은 거울 보기가 두렵다. 언제부턴가 거울 속 여자가 낯설어졌다. 백발이 늘고 주름이 깊어진 건 당연한 일인데 무엇보다 그 여자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진 것이 견디기 어렵다. 오늘도 공원으로 향한다. 벌써 한 달째 매일 가는 길이다. 처음엔 산책이 목적이었는데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렸다. 아파트에 혼자 있으면 벽이 점점 좁혀오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봄 기운이 완연하다.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나고 벚꽃 봉오리들이 하루가 다르게 부풀어 오른다. 예전 같으면 이런 풍경에 마음이 들떴을 텐데 지금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계절의 변화일 뿐이다. 감정이 메말랐다. 기쁨도 슬픔도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느껴진다. 공원 입구에서 잠시 멈춰선다. 저 멀리 내가 항상 앉는 벤치가 보인다. 연못 옆 느티나무 아래 있는 낡은 나무 벤치. 페인트가 벗겨져서 나무결이 그대로 드러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그 벤치에서 나는 매일 한두 시간을 보낸다.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문고본을 꺼낸다. 요즘 읽고 있는 윤동주의 시집이다. 젊은 시절 즐겨 읽던 책을 다시 펼쳐든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때는 서시의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라는 구절이 그저 아름다운 문장이었는데 지금은 다르게 읽힌다. 내 별들은 이미 다 져버린 것 같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시구를 중얼거리다 고개를 든다. 연못물이 햇살에 반짝인다. 오리 한 쌍이 유유히 헤엄을 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왜 이렇게 아련하게 느껴질까? 그때였다. 시집에서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던 중 평소와는 다른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내 벤치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회색 머리에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남자였다. 그의 손에는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고 연필로 뭔가를 그리고 있는 듯했다. 신기했다. 한 달 동안 이 시간에 공원을 다니면서 저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보통은 조깅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 뿐이었다. 호기심이 생겼지만 괜히 시선을 주는 것도 실례인 것 같아서 다시 시집에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다. 무엇을 그리고 있는 걸까? 연못의 풍경일까 아니면 나무들일까? 잠시 후 그 남자가 일어섰다. 스케치북을 접고 가방을 매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그가 일어서면서 뭔가 떨어뜨린 것 같았다. 내가 있는 방향으로 굴러오는 작은 물건이 보였다. 만년필이었다. 검은색 몸체에 금빛 장식이 있는 제법 고급스러워 보이는 만년필이 내 발 앞까지 굴러왔다. 나도 모르게 몸을 숙여 그것을 주워들었다. 저기요. 나는 만년필을 들고 그 남자를 불렀다. 그는 이미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내 목소리를 듣고 뒤돌아보았다. 갈색태 안경을 쓴 온화한 인상이었다. 나이는 나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아 보였다. 이거 떨어뜨리신 것 같은데요. 나는 만년필을 들어 보이며 다가갔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미처 떨어뜨린 줄 몰랐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만년필을 받아들며 그가 말을 이었다. 이 만년필은 오래된 것이라 잃어버리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짧은 인사를 나눈 후 나는 다시 벤치로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말을 걸었다. 매일 이 시간에 여기 계시는 것 같던데요. 항상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가 나를 봤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아, 네. 요즘 공원 산책이 일과가 되었어요. 저도 이 근처에 자주 와요. 그림 그리기 좋은 곳들을 찾아다니는데 여기가 참 마음에 들어서요. 그림이라는 말에 시선이 그의 가방으로 향했다. 스케치북이 살짝 보였다. 그림을 그리세요? 네. 취미 삼아서요. 은퇴한 후 시간이 많아져서 예전에 못다한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은퇴라는 말에서 나와 비슷한 나이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말투에서 어떤 외로움 같은 것이 느껴졌다. 나와 같은 외로움일까? 무엇을 하셨던 분이세요? 건축 일을 했었습니다. 이진우라고 해요. 그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다. 강영숙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동안 나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름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이가 돌아가신 후 새로운 사람과 인사를 나눈 것이 처음이었다. 강영숙. 좋은 이름이네요. 꽃 영자의 맑을 쑥자인가요? 네, 맞아요. 이름처럼 고즈넉한 분 같으세요. 갑작스러운 칭찬에 얼굴이 뜨거워졌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한테 그런 말을 들었던가? 그건 그렇고 오늘 무엇을 그리셨어요? 화제를 돌리고 싶었다. 그가 스케치북을 펼쳐 보여주었다. 연못과 풍경이 연필로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다. 물에 비친 나무 그림자까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와, 정말 잘 그리시는군요. 진심이었다. 그림에는 단순한 풍경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다. 어떤 깊은 시선, 어떤 철학 같은 것이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요. 그런데 영숙 씨는 시를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요. 아까 시집을 읽고 계셨잖아요. 내가 시집을 읽고 있던 것까지 봤다니.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윤동주 시집을 보였다. 윤동주 시인이요. 예전에 좋아했던 시인인데 요즘 다시 읽고 있어요. 아, 윤동주. 저도 좋아해요. 별에는 밤이 특히 인상 깊었는데 그가 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 놀라웠다. 건축가가 시도 좋아한다니.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그 부분이요? 맞아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해요. 내 별들은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 하고요. 그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다. 내 별들은 이미 다 져버린 것 같다고. 저는 요즘 그 별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할 말이 아니었는데 말이 저절로 나왔다. 그가 잠시 조용히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때가 있죠. 별이 항상 보이는 건 아니니까요. 구름이 끼기도 하고 날씨가 흐리기도 하고.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이해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혹시 그도 나와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맑아지죠. 별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잠깐 가려진 거니까요. 그 말에 뭔가 따뜻한 것이 가슴속에서 스며 올랐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다. 그럼 내일도 여기 오실 건가요? 나도 모르게 그런 질문을 했다. 그가 미소 지었다. 날씨가 좋으면 나올 것 같아요. 그림 그릴 소재가 많거든요. 그럼 내일 또 뵙겠네요. 네, 내일 또 만나요. 그가 손을 흔들며 공원을 나섰다. 나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체크무늬 셔츠에 회색 머리, 약간 구부정한 어깨. 그런데 그 뒷모습이 왜 이렇게 정겨워 보일까? 다시 시집을 펼쳤지만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다. 자꾸만 방금 전 대화가 떠올랐다. 별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잠깐 가려진 거니까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다.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부터인가 내일이 두렵기만 했는데 오늘은 달랐다. 이진우라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문득 생각했다. 오늘이 뭔가 달랐다. 무채색이던 일상에 작은 색깔 하나가 더해진 것 같았다. 아직은 흐릿하고 연한 색이지만 분명히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그저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내일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그때 생각났다. 내가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문학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였을까? 그이도 시를 좋아했지만 우리는 늘 현실적인 이야기만 했었다.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미래 계획. 시와 별과 꿈에 대한 이야기는 언젠가부터 사치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오늘 이진우와 나눈 대화는 달랐다. 윤동주의 별 이야기, 그림에 담긴 철학 가려진 별들에 대한 이야기.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이 깨어나는 것 같았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공원에서 그를 다시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렜다. 이런 설렘을 느낀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다. 잠들기 전 베개 위에서 오늘을 되돌아봤다. 만년필 하나로 시작된 작은 만남. 그 만남이 내 일상에 가져온 작은 변화.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창밖으로 별이 몇 개 보였다. 오랜만에 별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 같았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윤동주의 시구가 마음속에서 조용히 울려 퍼졌다. 그리고 이진우가 한 말도 함께. 별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잠깐 가려진 거니까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다. 다시 봄이부 설렘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오전 10시 반 나는 어김없이 공원을 찾았고 이진우도 그랬다. 처음에는 우연한 만남인 척했지만 이제는 서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은 무엇을 읽으세요? 벤치에 앉은 나에게 진우가 다가와 물었다. 어느새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졌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에요. 오랜만에 다시 읽어보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지네요. 아, 데미안이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다. 그 구절이 인상적이었죠. 그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맞아요. 그런데 이 나이에 새로운 세계를 깨고 나온다는 게 가능할까요? 왜 안 되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하잖아요. 그의 말에 나는 웃음이 났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70 넘은 남자가 진지하게 하고 있으니. 그런데 진우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좋아하는 곳이 하나 있는데 함께 가보실래요? 며칠 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용기를 내서 말했더니 진우가 환하게 웃었다. 물론이죠. 어떤 곳인데요? 비밀이에요. 가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오후 나는 진우와 함께 종로 한복판의 작은 골목으로 향했다. 올드뮤직이라는 간판이 걸린 지하 1층 LP바였다. 30년 전부터 알던 곳인데 남편과는 단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다. 그이는 이런 곳을 좋아하지 않았다. 와, 이런 곳이 있었군요. 계단을 내려가며 진우가 감탄했다. 어둠침침한 조명 아래 수백 장의 LP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빈티지한 가구들과 오래된 턴테이블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선율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어서 오세요. 단골이던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다. 나는 오랜만에 와서 미안하다며 인사를 나누고 진우를 소개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스피커에서는 빌 에반스의 피아노가 흘러나왔다. 정말 좋은 곳이네요. 언제부터 오셨던 곳이에요? 대학생 때 친구들과 처음 왔었어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한나절을 잊곤 했죠. 나는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문학을 좋아했던 대학 시절, 시를 쓰고 소설을 읽으며 꿈꿨던 일들. 결혼 후에는 묻어두었던 그 모든 것들. 시를 쓰셨다고요? 진우의 눈이 반짝였다. 아주 서툰 것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버렸어요. 결혼하면서 다 정리했죠. 현실적이지 못한 일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의 나는 왜 그렇게 성급했을까? 꿈을 버리는 것이 어른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쉽네요. 보고 싶었는데. 진우의 말에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만약 그때 남겨두었다면 지금 그에게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들으며 문학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진우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내 손을 가만히 덮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언제부터 이런 설렘을 잊고 살았던 걸까?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더 다양해졌다. 공원에서 시작해서 미술관, 작은 전시회, 클래식 연주회까지. 진우는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다. 오늘은 뭘 입을까?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는 나 자신이 새로웠다. 언제부터인가 편한 옷만 입고 살았는데 요즘은 매일 고민이 생겼다. 진우를 만나는 날이면 더욱 그랬다. 어제는 용기를 내서 백화점에 갔다. 수십 년 만에 새 옷을 사러 간 거였다. 어머니,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젊은 점원이 다가와 물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나이가 많은데요. 너무 젊어 보이지 않으면서도 예쁜 옷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요즘은 시니어분들도 정말 멋지게 입으세요. 점원은 친절하게 여러 옷을 보여주었다.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스커트, 그리고 얇은 카디건까지. 오랜만에 거울 앞에서 이것저것 입어보는 시간이 즐거웠다. 정말 잘 어울리세요. 피부톤이 환해 보여요. 점원의 말에 거울 속 내 모습을 다시 봤다. 정말 달라 보였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집에 돌아와서는 화장품을 꺼냈다. 오래전에 샀다가 거의 쓰지 않고 있던 것들이었다. 파운데이션을 얇게 바르고 연한 립스틱도 발랐다. 거울 속에서 누군가 미소 짓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내 웃음이었다. 엄마, 뭔가 달라 보이는데? 저녁에 큰딸 미영이가 찾아왔을 때 했던 말이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미영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다. 며칠 후 진우와 한국화 전시회를 보러 갔다.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였는데 산수화와 화조도가 줄을 이루었다. 저 그림 좋네요. 진우가 한 작품 앞에서 멈춰섰다. 매화나무 아래 앉아있는 학 한 마리가 그려진 그림이었다. 고요하면서도 품격이 있어요. 학이 매화를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우리 같지 않나요? 진우의 말에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그가 부러웠다. 나는 아직도 어색했다. 전시회를 본 후 근처 찻집에 들렀다. 한옥을 개조한 아담한 공간이었다. 영숙 씨, 요즘 정말 예뻐 보여요. 진우가 차를 마시며 말했다. 무슨 말씀을? 정말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뭔가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말을 들은 게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진우 씨도 마찬가지세요. 웃는 일이 많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영숙 씨를 만난 후로 하루하루가 달라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순간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나이에 무슨 연애야. 진짜 꼴 보기 싫네. 나이도 생각해야지. 애들한테 얼굴들 낼까. 창피하지도 않나.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모처럼 박혔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진우도 들었을까봐 그를 바라봤는데 다행히 모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후로 그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저 나이에 무슨 연애, 창피하지도 않나. 그런 시선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영이로부터 전화가 왔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게 있어요. 올라가도 될까요? 무언가 심각한 톤이었다. 미영은 평소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는 일이 없었다. 엄마, 요즘 어디 다니세요? 미영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왜 그래? 그냥 공원 산책하고 그래. 혹시 남자분이랑 다니세요? 가슴이 철렁했다. 어떻게 알았을까? 옆집 김 아줌마가 그러는데 엄마를 백화점에서 봤대요. 남자분이랑 같이요. 그냥 아는 분이야.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미영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미영이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다.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우리 체면은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도 뭐라고 말해요? 미영은 계속해서 쏟아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그런 만남 그만하세요. 엄마 나이에 맞게 살아요. 미영이 돌아간 후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을 한 것처럼 느껴졌다. 진짜 잘못된 것일까? 이 나이에 누군가를 좋아하고 설레고 예쁘게 치장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정말 추해 보이는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미영이 한 말들이 계속 떠올랐다.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 나이에 맞게. 그 말들이 가슴에 박혀서 아팠다. 며칠 후 공원에서 진우를 만났을 때 나는 평소와 달랐다. 대화도 어색했고 시선도 자꾸 피하게 됐다. 영숙 씨,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왜 이래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요? 뭔가 달라 보이는데.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딸이 반대한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본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는가.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진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모르겠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공원에 나가지 않았다. 진우에게서 몇 차례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미안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다. 그동안 얼마나 밝아졌었는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니 더욱 절절히 느껴졌다. 거울을 보니 또다시 생기 없는 얼굴이 되어 있었다. 새로 산 옷들을 보니 왠지 부끄러워졌다. 정말 나이에 맞지 않는 것이었을까? 미영이 말한 대로 분수를 모르는 행동이었을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집 앞에서 진우를 만났다. 그는 내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영숙 씨, 왜 연락을 안 받으세요?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진우 씨, 미안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뭐가 미안해요?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우리 이제 만나지 말아요. 진우가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왜요? 갑자기 왜 그래요? 우리 나이에 이런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다. 누가 뭐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영숙 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일 있었죠? 나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미영이 한 말들, 찻집에서 들었던 사람들의 수군거림, 내 마음속에 생긴 의구심까지. 진우는 조용히 들었다. 그러더니 한참 후에 말했다. 영숙 씨, 저는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영숙 씨와 함께 있을 때가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나이가 문제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70이 넘었어요. 하지만 영숙 씨를 만나면서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진우의 눈에 간절함이 보였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이 모든 걸 포기할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진우는 돌아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집으로 올라와 거울을 봤다. 또다시 생기 없는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숨죽이고 사는 게 옳은 일일까?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진우와 함께 있을 때의 그 행복감을 다시 포기해야 하는지.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진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별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잠깐 가려진 거니까요. 혹시 지금 내 마음에도 구름이 낀 것은 아닐까? 진짜 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봄삼부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 며칠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진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정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이 모든 걸 포기할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겠었다. 집안에만 있으니 답답했다. 결국 공원으로 나갔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벤치에 앉아 멍하니 연못을 바라봤다. 오리들이 평화롭게 헤엄을 치고 있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내 마음만 이렇게 복잡할까? 영숙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놀라 돌아봤다.
진우가 서 있었다. 며칠 보지 못한 사이 더 야윈 것 같았다. 진우 씨,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진우가 내 옆에 앉았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앉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앉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영숙 씨, 저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영숙 씨의 마음도 이해해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하지만 하나만 물어보고 싶어요. 저와 함께 있을 때 행복했나요? 그 질문에 가슴이 아려왔다. 행복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본 행복이었다. 네, 행복했어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영숙 씨, 우리에겐 내일이 없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순간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70이든 20살이든 사랑하는 마음에는 나이가 없어요. 진우의 말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울려 퍼졌다. 맞다. 내가 느끼는 이 설렘, 이 행복에 무슨 나이가 중요하단 말인가. 하지만 사람들 시선이. 영숙 씨,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살 건가요?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살 건가요? 진우가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따뜻했다. 저는 남은 시간 영숙 씨와 함께 보내고 싶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진우의 손을 바라봤다. 주름이 많이 진 손이었지만 그 손이 주는 따뜻함은 진짜였다. 저도 진우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진우가 환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그의 미소였다.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말아요. 우리만의 시간을 만들어가요. 그날 저녁 미영이가 또 찾아왔다. 나는 이번에는 단호하게 말했다. 미영아,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엄마, 또 그 얘기세요? 응, 그 얘기야. 나는 딸을 마주보고 앉았다. 미영아, 엄마가 언제까지 혼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도 외로워. 아빠 떠나고 나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 그런데 좋은 분을 만나서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 미영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나는 계속했다. 엄마가 행복하면 안 돼. 남들 눈치 보느라 우울하게 살아야 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야. 미영아, 엄마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 미영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정말 좋아하세요? 응, 정말 좋아해. 그분도 엄마를 진심으로. 그래, 서로 아껴. 미영이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다. 알겠어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도 반대하지 않을게요. 대신 조심히 하세요. 나는 딸을 꼭 안았다. 이해해줘서 고마웠다. 며칠 후 진우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영숙 씨, 바다 보러 가지 않을래요? 바다요? 네. 강릉 바다예요. 1박 2일로 다녀오는 거예요. 순간 망설여졌다. 아직도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웠다.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각자 방 쓰고 그냥 바다 보고 맛있는 건 먹고 오는 거예요. 진우의 말에 용기가 생겼다. 그래, 이제는 당당하게 살자. 강릉으로 가는 KTX 안에서 나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다.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었다. 진우와 함께라니 꿈만 같았다.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정말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에요. 저도 혼자 다닐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누군가와 함께하니까 모든 게 더 아름다워 보여요. 경포의 수욕장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펜션에 짐을 풀고 바다로 나왔다. 오랜만에 보는 바다였다. 와, 탄성이 절로 나왔다. 넓은 바다와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다. 아름답죠? 진우가 내 옆에 서서 말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봤다. 영숙 씨, 제가 사진 한 장 찍어 드릴까요? 저요? 뭘 찍어요? 기념으로요. 이 아름다운 순간을 남기고 싶어요. 나는 어색하게 포즈를 취했다.
진우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이제 저도 찍어주세요. 나는 진우의 핸드폰을 받아 그의 사진을 찍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그의 모습이 멋있어 보였다. 같이 찍을까요? 진우가 제안했다. 우리는 다른 관광객에게 부탁해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어색하게 서 있는 우리 모습이 웃겼다. 저녁은 횟집에서 먹었다. 싱싱한 회와 매운탕이 일품이었다. 정말 맛있네요. 그죠? 바다에서 먹는 회는 정말 다르죠.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젊은 시절의 추억, 앞으로의 계획, 함께하고 싶은 일들까지. 영숙 씨, 앞으로 뭘 하고 싶어요? 글쎄요. 예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일들이요? 시쓰기요. 젊었을 때 꿈이었거든요. 진우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진우 씨는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저는 사진을 더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영숙 씨와 여러 곳을 다니며 사진도 찍고 시도 쓰고 그러면서 살고 싶어요. 우리의 미래 계획에는 언제나 서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해변을 산책했다. 이른 아침 바다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영숙 씨. 진우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고맙습니다. 뭐가요? 제 인생에 다시 봄을 가져다 줘서요.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도 똑같은 마음이었다. 저도 고마워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서. 우리는 손을 맞잡고 해변을 걸었다. 파도가 우리 발끝을 간지럽혔다. 갈매기들이 머리 위로 날아갔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영숙 씨, 결혼해요. 갑작스러운 진우의 말에 나는 걸음을 멈췄다. 뭐라고요? 결혼하자고요. 우리 나이에 무슨 연애를 오래 해요. 남은 시간 부부로 살아요. 나는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결혼이라니. 너무 갑작스럽죠? 천천히 생각해봐요. 아니에요. 나는 진우를 바라봤다. 좋아요. 결혼해요. 진우가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갑자기 나를 꼭 안았다.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있었다. 사랑해요, 영숙 씨. 저도 사랑해요, 진우 씨.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았다. 이른이 넘어서 하는 사랑 고백이었지만 20살 청춘 못지않게 가슴이 뛰었다. 서울로 돌아와서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간소하게 하기로 했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처음에는 자식들이 반대했지만 우리의 진심을 보고는 축복해 주었다. 미영이가 먼저 마음을 열었고 다른 자식들도 하나둘 이해해 주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요. 미영이가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은 나를 보며 말했다. 그래? 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엄마 미소예요. 나는 거울을 봤다. 정말 행복해 보였다. 일은 넘어서 다시 신부가 되다니. 결혼식은 조용했지만 따뜻했다. 진우의 자식들도 와서 축복해 주었다. 모두가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 주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예식을 마치고 진우가 말했다. 그래요. 우리만의 새로운 봄이에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우리는 작은 집을 얻어서 함께 살고 있다. 매일이 소중하고 행복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진우가 커피를 내려준다. 나는 간단한 아침을 준비한다. 함께 아침을 먹으며 오늘 할 일들을 얘기한다. 오늘은 뭘 할까요? 시쓰기 모임이 있어요. 진우 씨는 사진 동호회 모임 있어요. 저녁에 만나서 같이 저녁 먹어요. 우리는 각자의 취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나는 정말로 시를 쓰기 시작했다. 서툴지만 행복하다. 진우는 사진 실력이 일취월장했다. 가끔 함께 여행도 간다. 제주도, 경주, 부산까지. 곳곳을 다니며 추억을 쌓고 있다. 여보, 이거 봐요. 진우가 오늘 찍은 사진을 보여준다. 공원에서 산책하는 노부부 뒷모습이었다. 손을 맞잡고 걷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우리 같네요. 맞아요. 언제까지나 저렇게 함께 걸어가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다.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 간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내일도 진우와 함께할 수 있으니까. 진우가 내 손을 잡는다. 산책 갈까요? 좋아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집을 나선다. 노을이 지는 바닷가로 향한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것이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우리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른이 넘어서 만난 사랑이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젊은 사랑이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 시간들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며 우리는 걷는다. 파도가 발끝을 적신다. 갈매기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간다.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뒷모습이 노을에 물들어간다. 진짜 봄은 지금 시작된 것이다.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를 뛰어넘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와 희망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